지난 금요일 날요, 오후에 서울의 신림동에서 한 30대 청년이요, 칼부림을 했습니다. 한 10여 분간 칼부림을 하는 동안에 4명이 죽거나 다쳤어요. 그런데 젊은 이 남성들이, 20, 30대 남성들이 다 피해를 당했어요. 아마 자신의 상황이 불우하고 또 또래의 이 젊은 남성들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정오를 가지고 있다가 묻지마 칼부림을 벌였어요. 일본이 이 경제가 붕괴되는 시기에 이런 것들이 많았고, 일본에서는 엊그제도 이런 게 있었습니다. 오사카에서 간사이 공항으로 가는 열차 안에서 한 남성이 지금 칼을 휘둘렀어요. 3명의 남성이 지금 다쳤어요. 그래서 이제 역성광장에서 체포됐는데, 잡힐 때도 똑같이 한국 범인처럼 경찰이 총을 겨누고 칼을 버리라 하자 바닥에 주저앉았다. 또 비슷한 사안이에요. 그래서 일본에서도 지금 과거 이 신주쿠 사거리의 번화가에서도 이 묻지마 살인이 유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무작위로 무차별로 정해진 숫자가 없이 할 수 있는 한 많이 죽이겠다고 아무 관계가 없는 불특정 다수에게 지금 상해를 입히는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지나가는 사람 걸리는 대로 죽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된 것이 사이코패스도 있고 또 사회적 고립도 있고 여러 가지 이 세상에 대한 분노 등을 지금 쌓은 사람들, 특히 사회적 빈곤에 쌓인 사람이 스트레스가 쌓이고 쌓여서 살인이라는 극단적인 방식으로 이걸 표현했는데, 이게 이 사이코패스 연쇄 살인범들의 이 살인을 즐기는 것과는 다르게 이 묻지마 살인은요, 계획적이면서도 매우 충동적이다. 사이코패스처럼 조직적이거나 논리적이지도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분이 나쁘고 고립되고 또 소외감을 느끼고 빈곤까지 있고 이러면서 이걸 해소할 다른 방법을 이렇게 찾지 못하고 스트레스가 스스로 극심해지는데, 이런 살인범들의 하나 같은 특징을 보면 가정폭력, 부모 이혼, 따돌림, 좋지 못한 과거, 충동성 사회 부적응, 소통 부재, 낮은 자존심, 중독 증상 등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스트레스를 버튼을 내성 자체가 없어지면서 분노를 터뜨리는 방식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미국에서도 지금 묻지마 총격이 유행하고 있죠. 전 세계적으로 경제 붕괴기에 가정까지도 무너지면서 사회적으로 젊은 층들이 고립돼 있다가 묻지마 살인을 굉장히 저지르고 있어요. 문제는 이런 살인을 저질렀을 때 이 사회적 처벌이 어떠한가요? 그런데 묻지마 살인 그도 사회적 피해자라고 하면서 이 옹호하는 논리도 만들어내는 사람이 있는데, 어쨌든 이 묻지마 살인을 하는 경우에는 무조건 사형으로 처해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기까지의 과정에서 사회적 문제가 존재하겠지만은 사형제를 폐지함으로써 내가 아무리 사람을 많이 죽여도 실제로 내가 사형은 당하지 않는다. 사형제가 지금 있다라고 말하지만 있지만 행하지 않으면 그것은 폐지하고 똑같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사형 당하지 않고 나는 많은 사람을 죽여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분노에 대한 일종의 해소 또 사회적 보복을 하겠다. 만약에 이런 식으로 심리가 대체적으로 짠 듯이 돌아간대요. 그래서 미국에서 묻지마 살인, 일본의 묻지마 살인, 한국의 묻지마 살인이 다 비슷한데, 앞으로 경제 붕괴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 여기저기에서 이 묻지마 살인이 전염병처럼 모방되어서 번져갈 거라는 거예요. 그럼 이걸 예방하는 방법은 뭐겠습니까? 그렇다고 한국 사회가 세심하게 사회적으로 고립되고 억눌리고 빈곤해진 청년들을 돌볼 수 있겠어요? 그건 예방 방법도 되지 못해요. 분명한 것은 이런 일을 했을 때 사형에 곧바로 처한다라는 부분을 갖다가 알릴 수밖에 없고, 나머지 이런 것들을 예방하는 것은 이 사후적으로 행해져야 된다. 지금 우리 사회에요, 사형을 갖다가 하지 않음으로써 너무나 잔혹한 범죄들이 반복적으로 이렇게 되고 있어요. 실제로
가난으로 사회적으로 그야말로 살인당하다시피 한 사람들이 수두룩한 세상에서 최대한 많이 죽여서 내가 가진 분노를 해소하겠다라는 이런 의도를 가진 사람을 이 사형에도 처하지 않는다면 앞으로 얼마나 많은 이런 범죄가 유행할까요? 이번에 벌어진 신림동의 이 일도 이런 앞으로 모방 묻지마 살인을 계속 만들어낼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사형제는 반드시 그대로 관철돼야 된다. 그래서 사형제 문제에 대한 우리 사회의 일부 진보라든지 정치적 올바름을 추구하는 사람들의 시각이 바뀌어야 된다. 자, 주말에 교사 1000여 명이 서울 도심에 모여가지고 비를 맞으면서 이 교사 인권을 주장하는 시위를 했대요. 그래서 이 보신각에서 열린 집회에 전국의 교사와 또 예비 교사 5,000명이 참가를 했는데 이제 정교조는 뒤에 숨어 있었어요. 차마 정교조가 나서지 못했겠죠. 그런데 이 5,000명을 조직해낸 집회는 누가 했는지 궁금합니다. 그런데 교사 내부에서도 지금 정교조에 대해서 지금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학교마다 악성 학부모에 의한 이 민원이 속출하고 있고 교권이 추락해 가고 있다. 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경찰이 주최 측이 2,000명 정도가 올 거라 봤는데 5,000명까지 왔고 그래서 집회가 규모가 굉장히 커졌는데 지금 정교조에 대한 비난도 본격적으로 교사 내부에서 터져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북 경교조가 진보 교육감들하고 학생 인권 강화를 이야기해서 자도 깨울 권리가 없고 학생들의 스마트폰을 수업 중에 받고 교사들을 학생이 폭행하거나 교사들에게 모욕을 가해도 또 학부모가 교사들에게 수십 차례 전화하고 악담을 해도 막을 방법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집회에서 이 대책이라고 하는 이 집회를 주도한 측에서는 특정 단체의 후원이나 연대가 없는 추모를 위해 개인 교사 자격으로 집회를 열고 참석한 것이다라고 하고 정교조와 선을 그었고 정교조는 종로구 청계천 광통교 앞에서 정교조 집회를 열었는데 300명만 참가했다. 자, 이번에 이 사망과 관련해서는 학부모가 수십 통의 전화를 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해당 초등학교 교사 60명을 다 조사할 거라고 경찰이 말합니다. 동료들이 심한 스트레스 호소가 해당 교사가 했다고 했고 이 번호를 알려주지도 않았는데 학부모가 전화를 했다. 그래서 교육부에는 학생 인권 조례를 재정비할 거다라는 말하는데 숨진 교사 동료는 일부 학부모가 나 누군지 알지 하고 압박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격적인 학생들 때문에 힘들어했고 학부모가 수십 통의 전화를 했다. 이재사 조희연 교육감은 학부모 갑질 확인할 거다. 그렇지만 여기에 대해서는 진정성 없는 원론적인 이야기다라고 말하고 이 학생 인권 조례라는 것은 교육감이 만약에 그 개정을 거부할 때는 상위법을 고쳐서 하겠다고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 문제에서 우리가 봐야 될 거는 솔직히 말하면 정부의 잘못이 있어요. 학생들이 저렇게 된 데는 교육 현장에 권위가 없어졌는데 권위가 없어지도록 교사들을 무장 해제시킨 진보 교육이라는 부분의 실체, 그 대표적인 게 이제 학생 인권 조례에 나오고 있죠. 그래서 체벌도 못한다, 학생에게 얼차례도 못 준다, 학생에게 강하게 비판하거나 혼을 내지도 못한다.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점점 사회에 배이면서 이 학생 인권 조례라는 부분을 학부모들이 악용하기 시작한 거예요. 어느 학부모들이 악용하냐? 애들에 대해서 엄청난 관심을 가지고 지 애를 갖다가 성공시키겠다라는 욕구가 강한 강남 등 상류층의 학부모들이 학교 교육을 우습게 보죠. 대부분 과외를 통해서 해결하지 않습니까? 오늘 조선일보 보면 지금 학원에 이 세무조사를 하니까
학원 돈 받은 교사가 130명이다. 드러난 사교육 카르텔. 국세청이 메가스터디, 대성, 시대, 인재 등 대형 입시학원 세무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그 자료가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학원에 문제를 출제해주고 입시 컨설팅까지 해주면서 현직 교사들이 거액을 챙겼다. 지금 드러난 것만 지난 10년간 5천만 원 이상의 돈을 지급한 현직 고교 교사가 130명이다. 그래서 이들이 학원 강의, 입시 컨설팅, 문제 출제를 해주고 이랬는데 130명 중에서 1억 이상을 받은 이가 60명이고 또 최대 9억 3천만 원까지 받았던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대형 입시 학원들, 이 세 개 말고도 많게는 지난 10년간 수억 원을 특정 교사에게 지급을 했는데 적발된 사람이 저는 빙산의 일각이라고 보고요. 교사는 겸직을 할 때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서 해야 되는데 학원과 협조해서 돈벌이 하겠다 하면 학교장의 허가가 나올 리가 없지요. 자, 이 교사들은 일회성 수입을 기타 소득으로 신고했는데 근데 기타 소득은 3.3%고 지속성 있는 이 사업 소득으로 되면 세 비율이 훨씬 높아지겠죠. 자, 차명으로 돈을 지급받았을 가능성도 높다는 거예요. 심지어 수능 출제 평가원 일을 맡았던 현직 교사는 대입 학원에서 4억을 받았다. 거액 지급한 사례를 보면 9억 3천, 5억 9천, 4억 6천, 3억 6천, 3억 3천, 3억 2천 이런 식으로 지금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학 상담을 학원에서 해주고 10년간 6억을 받았다. 사회교사가 메가스터디에서 총 9억을 받았다. 학원 킬러 문항 출제 관여한 걸로 보이고 국어교사는 대성 학원에서 4억을 받았다. 사립 공립교사는 영리 업무가 금지되어 있는데 서울 수도권 고등학교 교사들과 특히 국어, 수학, 사회 영역에서 거액이 지금 오고 갔다. 일부 교사는 수능 출제 경력을 활용해서 몸값을 높였고 수능 출제위원 절반이 현직 교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교육 업체는 출제 경험자에게 눈떡을 들였고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이 학원과 교사와의 유착이 그야말로 실질적으로 대학 가는데 도움이 되는 킬러 문항 등의 이 도움을 받는다 해서 학원비 월 300만 원에도 학생이 줄을 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우리가 이 학교의 문제는 정교조의 문제, 근교조가 무너뜨린 학교의 이 권위,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 일부 애들 교육에 관심이 많은 부모들이 날뛰기 시작했고 또 교사들은 그야말로 교사로서의 자신의 권위를 적극적으로 그동안에 찾으려고 싸우기보다는 그러면서 이제 아예 학원에 가서 돈벌이 하면서 학원과 조직적 유착까지도 했다는 거. 그러니까 정교조, 교사, 학원 등이 모두가 지금 한국의 학교 현장을 망쳐온 공범들이다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교사들도 이 문제에 있어서요. 저는 교권을 갖다가 수호하자는데 100% 찬성을 합니다. 선생이 우습게 여겨져서는 안 되죠. 그런데 자성도 있어야 된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동안에 교권이 그렇게 무너질 때 교육 현장에서 교사들이 무너지는 교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혁명 21은 사행제를 그대로 관철시켜야 된다. 정교조의 이 정치적인 진보 정치라는 부분을 학교 현장에서 현실화시키면서 교권 추락을 가져온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뭐라 했습니까? 정교조는 해체하고 학교 현장에서 정치적인 뉘앙스를 일체 교사가 발언하지 못하게 해야 되고 그럴 경우에는 사법 처리를 해야 된다고 주장했고 아예 사교육은 해체시키고 대학 입시는 투명 단순하게 시험만으로 가야 된다고 주장해오지 않았습니까? 요 근래 터진 문제들이 다 주장해왔던 문제 아닙니까? 내 나이 30월 세상
30 코인빚만 300 서울에 온 지 벌써 10년 아둥바둥 버텼지만 여전히 난 반지 하에 제왕 곰팡이 연문제약 내비랑 깡통망통 완전히 폭망 고시원 창문만큼 작아진 내 꿈 연애 결혼 내 집 모든 게 헛꿈 1년 전 떠난 여친 울며 말했지 같이 살자 평생 가본 게 꼭꼭꼭하지 Revolution 21 가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 Revolution 21 가바후스 700 나의 소유주 택시기사 우라부지 마트 캐셔 울어무니 우리 집안 다 털어봤자 후줄 그래 개선민 내 미래 거기서 팍 끝난 거지 팍더 이상 노력 따윈 괴물이 스펙 찾아서 말리 비오는 날 알바 잘려 맨날 학원 날 개쳐 발려 밤비 내리는 양화대교 홀로 걷고 있을 때 현수막에 아로새기 센 평당 700짜리 아파트 다같이 소리 질러 혁명 21 Revolution 21 가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 Revolution 21 가바후스 700 나의 소유주 You and I, we live together in the house. Brand new day, and your dream had just begun. Yeah. Revolution 21, only open happiness. 너의 곁에 내가 영원히 Yeah. 지금까지 정치인들 입만 열면 찝찝찝 개소리 멍멍멍 쳤다 하면 뻥 잘난 부모 만나